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한입보감의 세입 배한호입니다. 진짜 이 쌍화차는 진짜 쌍화차 자체의 어떤 단맛은 약간 다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그 당첨가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전통 재료에 있는 고유의 단맛을 우려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단맛이라도 너무 찐득하게 사탕처럼 달게 되면 오히려 싫거든요. 그런 맛이 아니라 은근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맛이죠. 그 단맛을 내는 대추, 그러면서 그 단맛에 향을 더해주게 되는 계피, 그리고 이제 감초, 이 세 가지가 정말 천연당으로 해서 이 쌍화차 고유의 맛 좋은 단맛을 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쌍화차 그러면 이제 대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쌍화차의 이 대추는 흔히 절편으로 썰어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정말 좋은 양질의 대추가 들어가야 정말 좋은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쌍화차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봤을 때 어떤 재료의 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좋은 재료를 이제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대추를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대추가 제대로 들어가야 쌍화차 특유의 그 달큰한 기분 좋은 단맛이 난다. 요거 설명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추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으로 소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고 소화가 조금 잘 되게 만들면서 자양강장제 역할도 해주게 되고 단맛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대추를 차로 드시게 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숙면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쌍화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쌍화차 그러면 꼭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재료 하나가 이제 계피죠. 계피라고 하는 것은 온리약, 온 따뜻하게 한다. 리는 속이거든요. 우리가 표리부동 그럴 때 표는 바깥이고 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리약, 안을 따뜻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찰 때 대표적으로 꼭 챙겨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계피입니다. 계피 자체로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다 그럴 때도 이 계피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료는 감초인데요. 감초는 사실은 중국산을 써야 됩니다. 뭐 신토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무조건 국산을 써야지, 이거는 뭐 그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도 아니고, 모든 재료는 원산지별로 좋은 거를 이제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감초는 중국 거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감초가 이 쌍화차 내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팡팡 튀지 않고 각자 고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보듬어 주는 역할을 감초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쌍화차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강이죠. 우리가 생강 그러면 뭐 진저올, 쇼가올 뭐 이런 것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생강도 마찬가지로 온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피랑 더불어서 몸이 어떤 좀 차다고 하는 부분들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 계피만으로도 충분한데 생강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구역 반사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쌍화차를 드시게 되면 비위가 약해서 생기는 구역 반사, 그 이제 생강의 효능으로 또 없애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중요한 재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정읍이 유독 쌍화차 문화가 번성하게 된 이유가 브라운 색깔이 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숙지황인데, 이 숙지황을 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숙지황이라고 하는 재료는 생지황이라고 하는 재료를 찌고 말리기를 9번 반복, 9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9번 찌고 9번 말린다 그래서 구증, 구포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호흡기의 명약인 뭐 경옥고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쓰이고요. 이 숙지황과 이 경옥고의 주재료인 이 생지황이 이 사실은 정읍시의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정읍 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 뭐 70% 가까이를 또 차지했다고 하는 건데요. 생지황은 표리로 따지면 몸 바깥쪽에 생지황은 표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숙지황은 표리로 따지면 리 안쪽에 작용을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생지황은 상체 하체로 우리 몸을 횡격막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면 생지황은 상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숙지황은 그
하체 쪽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조항을 먹게 되고 콩팥을 좋아지게 하거나 뭐 자궁을 좋아지게 하거나 간을 좋아지게 할 때는 이제 숙지황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예를 들어 열이 난다. 그러면 생조항을 쓰게 되는 거고, 내가 임신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숙지황을 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조항에서 숙지황으로 찌는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또 없던 성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양질의 숙지황을 쓰는 게 또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쌍화차를 고를 때도 얼마나 좋은 양질의 재료를 숙지황을 쓰느냐가 또 좋은 쌍화차의 어떤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야흐로 다가오는 이 가을, 모닝커피 대신에 이 몸에 좋은 각종 재료들과 특히 좋은 숙지황이 들어간 쌍화차 어떠신가요? 가을의 보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추를 한약 명칭으로는 대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린 대추랑 생대추가 약간 또 다른데, 이 말린 대추는 건조라고 부르고 생대추는 생조라고 부릅니다. 약효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명칭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대추의 어떤 전통적인 효능, 그러면 생조가 아니라 건조, 말린 대추의 효능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한 겁니다. 이제 현대적으로는 말린 대추가 생대추보다 당도가 더 높죠. 이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성분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당도가 더 올라가는 건데요. 말린 대추는 하폴리페놀이 증가해서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고 또 식이섬유 함량이라든지 인체의 대사를 돕게 되는 중요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이 생대추보다 각각 3배 내지 2배 이상 높다고도 합니다. 생대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뭐 배가 부르거나 뭐 설사가 난다거나 추웠다 더웠다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린 대추로 쓰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이렇게 보더라도, 동의보감 이제 내경 5장 6부편에 보게 되면 대추를 먹는데 그럼 어떻게 주로 먹는 게 좋냐? 그러면 그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대추 차로 먹어라. 달여서 은은하게 먹어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내경 위장편에 보게 되더라도 저녁만 먹으면 체해요. 조금만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신랑만 보면 체해요. 이런 분들, 소화기가 늘 안 좋은 분들도 늘상적으로 대추차를 꾸준히 먹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대추는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비장을 좋아지게 하고, 그러니까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오장을 보하고 간신 빗배신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십이경맥을 돕고, 십이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팔다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혈액순환에 좋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구규를 통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9가지 구멍을 뚫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인체에서 9가지 구멍이 뭐냐? 머리에 7개, 골반에 2개가 있는 겁니다. 머리에 왜 7개가 있느냐?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얼굴 쪽 구멍 7가지가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게 바로 대추. 그래서 대추 베이스로 만드는 우황청심원의 효능 중에 하나도 9가지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 7가지 있으면 나머지 구멍 2개는 뭐냐? 남녀공이 아래쪽에 있는 소변을 보는 요도, 그리고 대변을 보는 항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게 되면 요실금, 남자들은 오히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뭐 그 요 분리증 같은 게 생긴다거나, 또는 뭐 복통으로 인한 설사 또는 변비,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머리에 있는 7가지 구멍, 밑에 있는 2가지 구멍 해서 9가지 구멍에 뭔가 내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이 대추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책을 보더라도 보중익기라는 표현을 써서 체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장수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텔로미아인데요. 이 염색체 말단에 있는 뭐 특이한 형태의 유전 물질인 건데요. 염색체 손상과 다른 염색체와의 결합을 이제 방지해서 길이가 늘어날수록 이제 노화 개선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노화로 인한 질병이 걱정되실 때 텔로미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대추를 드시는 게 대추의 이 성분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 대추는 먹기도 되게 편하지만 최근 들어 대추가 각광을 받는 게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증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추는 어떤 면에서는 약 이상의 효능,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어떤 천연 신경 안정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험이라든지 면접을 앞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료가 대추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북 경산 그리고 충북 보은 그리고 이제 경남 밀양이 이제 그 대추로 유명하죠. 경산 같은 경우가 전국 대추의 약 3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옥한 토양에다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천혜의 뭐 다양한 자연 환경 조건 그리고 기술도 필요하겠죠. 오랜 기간 대추를 재배하면서 축적된 그런 기술로 그 대추알이 되게 굵고 뭐 무기질, 뭐 비타민 그리고 그 안에 사포닌, 뭐 다양한 알칼로이드 등 성분들이 풍부해서 국내 최고의 또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추, 이 경산 대추만을 넣어서 달인 대추차 아주 정말 진하고 꾸덕꾸덕합니다. 추석 명절 앞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분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분들께 이 대추차 한 잔으로 올 추석은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나가시길 기원합니다.